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이제 데이터 입력 하던 기간에 비해서는 워낙 좀 빠르게 전국 데이터 분석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음, 이 앞에 뭐 순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두 가지로는 그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그 개표기 득표율하고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하고의 괴리를 가지고 분산형 그래프도 그렸었고 히스토그램도 발표를 했고요. 또 요 바로 앞 영상에서는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그래픽으로 표시하는 수단으로 해서 그 각 당의 각 후보의 그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선거에서의 득표율 차이를 가지고 분산형 그래프로 민주당이 얼마고 국힘이 얼마고 그래서 0 가로축에 0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그런 괴리가 있다는 거를 표현을 했고요. 이번에는 뭐 내나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게 시각적으로 이게 자연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숫자라고 하는 거를 이 쌍봉 그래프로 설명하곤 했었잖아요. 4.15 총선 이후로도 늘 익숙하게 보아오던 거고. 그래서 저도 그 같은 맥락에서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엉터리인지를 조작이 있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뭐 이렇게 보면 그 쌍봉 그래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호를 외치는 분들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이래서 조작이다. 예?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제에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려지는 과정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게 그런 의미로구나 하는 거를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4.15 위에 4.10에서는 이런 쌍봉 그래프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게 없어요. 보면 설명할 때도 4.15 때 그려졌던 그 그래픽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고 한데, 그러니까 한번 좀 상세히 쭉 봐보시죠. 뭐 그 이건 뭐 설명을 이 앞에 영상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 앞에 영상에서 분산 그래프에서는 괄호로 나와 있는 0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당일 빼기 사전 득표율이니까요. 국힘 무조건 위에 한 15%쫙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이 히스토그램으로 할 때는 이게 분포 곡선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연수에서는 0을 중심으로 해서 정규 분포를 보여야 한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당일 득표율하고 이제 사람들이 성향이 비슷하다면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선거 득표율이 비슷해야 된다. 뭐 같아야 된다 그러면 같으면 0이지만 그 사전선거에서의 득표율이 좀 약간 높을 수 있다. 그거는 그 사유로에서 뭐 법원에서 얘기한 식으로 뭐그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아니면 결정을 확실하게 해서 그런가 4, 5일 전에 먼저 사전투표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게 뭐 약간 높았다. 그러면 뭐 0.1% 내지 2% 정도 더 많을 수도 있고, 지역이 또 바뀌면 또 국힘당 쪽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그런 그 표준 분포라 정규 분포를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조금 전에 그 분산형 그래프를 그렸던 그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쭉 이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그래프로 완성하는 것까지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용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 데이터에는 득표율을 따로 계산해 놓은 게 없어서 여기 당일 득표율, 사전 득표율은 관내, 관외, 국외부재자 투표에서의 이 후보별 합계, 그리고 전체 후보의 합계를 이렇게 나누어서 각 후보의
득표율 차이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당일 득표율, 사전 득표율이 계산되면 거기에서 당일 득표율에서 사전 득표율을 뺀 차이를 이제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건데요. 보면 P26 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 데이터가 보시면 뭐 화성시가 나와 있어. 기왕 보신 김에 그럼 화성시 값 가서 보면 여기 P26 26.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화성 갑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의 그 당일 득표 빼기 사전 득표율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게 요 데이터 중에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출마한 지역만 추려가지고요, 요런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요게 이제 분산형 그래프로 만들 때 요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을 했었죠. 근데 전국으로 이 히스토그램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는 이 전국에 이게 전체 데이터가 241개, 241개 곱하기 2개니까 후보가 둘이니까 이 데이터를 그냥 뒤섞어 가지고 쫙 그 일렬로 놔 놓고요. 482개가 되는 거죠. 241개 선거구였으니까 그 데이터를 이제 요 구간별로 나누어서 최대값이 이만큼이고 최소값이 요만큼이니까 최대가 24.5고 최소가 마이너스 25.4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6.0%에서부터 플러스 26%까지를 쭉 2%가 늘어나도록 요걸 계급 구간이라 그러던가? 예, 계급 구간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 데이터 그 히스토그램 툴을 이용해서 요 전체 데이터를 입력 범위로 하고 계급 구간 제가 해놨던 요 2%씩 늘어나는 요 계급 구간을 지정하고 이제 요 E1 위치에다가 히스토그램을 만들어라 하는 요 저 분석 툴인 거예요. 이건 이미 해놨으니까 하진 않고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리게 되면 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총 482개 데이터였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게. 그 482개 데이터가 각각 마이너스 26% 미만은 0개, 26에서 24% 사이는 3개, 22에서 24% 사이에는 2개가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이 숫자가. 이제 마이너스 8.9% 같으면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8.0 사이 구간. 여기 20개 안에 요 마이너스 8.9%라고 하는 게 데이터 하나로 여기에 숫자가 카운팅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온 데이터를 이제 세로 막대형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만 봐도 얼추 뭐 0을 딱 0이잖아요. 여기 0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희한한 쌍봉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뭔가 0% 이렇게 걸쳐 있는 게 저는 보기가 싫어요. 이게 광주 지역 거거든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 보면 워낙 후보가 난립하기도 했고 또 선거인수 부풀려진 게 후보가 난립해서 이렇게 희석이 되다 보니까 득표수로 한 게 아니고 이건 득표율로 하다 보니까요. 이게 희석이 돼가지고 뭐 0%도 나오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 중에 호남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없애고, 그러니까 432면 216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했겠네요.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자 0에서 딱 잘라지는 거의 대칭인 쌍봉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호남은 그래서 따로 해봤죠. 호남은 해보니까 이 호남 지역이 보면 광주 뭐 이렇게 후보들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5명. 예? 서구갑도 뭐 4명, 북구갑 4명, 뭐 이런 식으로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선거인 수가 부풀려지긴 했지만 31.5%가 부풀려지긴 했지만 이 영향이 득표율로 따지다 보면 이 나머지 지금 득표율은 요 두 사람만 비교를 했는데 이 나머지 후보들이 갖고 가는 표가 있다 보니까 득표율에서는 이 두 사람의 상대 득표율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전체 득표수 유효 득표수 중에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득표율 자체가 좀 희석이 돼 버려 가지고 예? 호남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0을 중심으로 한 요 데이터가 찡겨들어서 아까 여기 이런 모양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남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딱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를 보게 되면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이런 작업은 못 해보겠죠. 그러면 지금 제일 높은 게 16%, 여긴 18%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6%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 두 개씩 해서 5개 그 구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기에 144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144개. 그리고 플러스에서의 제일 높은 구간이 18이니까 18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 5개를 더해보면 아닌데 여기도 그냥 16으로 해야겠는데요. 16으로 해서 아래 위 그 5개 구간의 숫자를 합쳐보면 이게 155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만 합쳐도 거의 300 아닙니까? 299 아닙니까? 그러니까 432개 데이터 중에서 여기 벌써 300개면 한 거의 75% 정도가 이 안에 다 걸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16%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이런 탑이 일어나는 종 모양 글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결국 사전선거인 수에서 한 30% 가량을 부풀려서 그 숫자를 민주당에 넣어줬을 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대 100인데 실제로는 100대 100인데 예? 그럼 이거 합치면 (200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30명을 더 넣어가지고 민주당이 130이 되고 국힘은 그대로 100이다 그러면은 이 합체가 230이 되고 여기서는 5대 5였는데 이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예? 56% 43% 그럼 이게 13% 여기 13% 정도 차이가 나네 그죠? 13% 그럼 30%를 더 넣었다는 얘기인데 30%가 아니고 이건 200 전체 200명이 참석한 거에서 30명이니까 15%밖에 안 늘린 거네요. 그럼 이게 160명이라면 대략 한 20 이건 너무 차이가 나나? 23 정도가 되나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0명이 참석할 때 사전선거에 참여할 때 40명을 더 집어넣었다면 이런 숫자가 나오나? 사전 당일이 합쳐진 거니까 아무튼 한 35% 정도? 네? 전체 숫자에서 35% 정도가 부풀려졌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나오겠네. 16% 차이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산형 그래프를 제가 설명할 때도 대략 30% 정도가 사전선거인 수가 부풀려져서 합쳐졌을 때 한 16% 정도 차이가 날 거다. 예? 이 득표율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게 다 비슷비슷하게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숫자다 하는 거는 뭐 누차 얘기했잖아요. 사전선거 대 당일선거 가지고는. 근데 이제 제가 이 앞에 그 개표기 조작에서 영향을 설명할 때는
사전 선거하고 당일 선거 차이에서는 4, 5일간의 시차가 있고, 또 그 사이에 뭐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4, 5일 전에 좌파 성향의 지지자들이 먼저 투표를 했고, 뭐 이런 사회적인 영향을 가지고 퉁치고 넘어갔잖아요. 심지어는 대부분 판례로도 나왔고. 이게 그거예요. 이런 그래프를 내놔도 이미 판례로 이게 나와버렸다니까.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사전선거에 더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아니 하고 욕날 뻔했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6%가 차이가 나냐고. 에? 뭐 그저 한 1, 2% 차이가 났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텐데 이 16% 차이 나는 걸 그 한마디로 퉁치고 간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뭐 서울대 명예교수님 뭐 박무순 교수님이, 예? 뭐 동전 5천 개를 뭐 던지니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각 독에서 이런 게 다 나왔는데 그걸, 에휴. 그래서 사실은 제 방점은 이거하고 개표기 조작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한번 물 먹은 케이스인 거고,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는 아주 따끈따끈하잖아요. 개표소 내에서 테이블을 한번 옮기는 사이에 그런 조작이 일어났다? 그럼 볼 수가 없는 거지. 그 개표기에서 숫자 가름한 거 외에는 뭐가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 개표기 조작이랑 이 사전선거 인수 부풀리기가 조합돼 가지고 뭐 어디서, 저는 지금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가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당황스럽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예상하던 결과였으니까 뭐 그러려니 해야 되나,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감정이 엇갈리는 게, 저도 뭐 유튜버를 전문으로 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제 거를 데이터를 발표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는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독자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구독자가 팍팍팍팍 줄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이거였어요, 이거. 예? 아마 제가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쏙 빼놓고 그냥 야 부풀려졌든 말든 나는 개표기 조작만 후벼팔 거야. 그래가지고 개표기 조작만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면, 예? 86대 166이 나왔어요. 이 정도도 아마 그 좀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때, 왜냐하면 결과가 완전히 홀랑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162대 91인가 그랬는데 이게 86대 160으로 뒤집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예? 사전선거인수까지 부풀려 가지고 야씨 그것까지 빼면 30대 220이야. 예? 이 결과를 내놓고 보니 지금 뭐 이거만 해도 벌써 꽤 여러분이 보셨어요. 몇 시간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어. 3시간 만에 296회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예? 안에 내용을 상세히 보고 아 이렇게 해서 어떤 후보가 됐거나 쭉 보시고 나서 오히려 더 확신을 갖는 분이 있으신가 하면, 그냥 건성건성으로 보던 분들은 이 썸네일만 딱 보게 되면 이제 저를 대하는 인식이 저 무슨 몽상가, 에? 뭐 음모론자, 또 뭐 있죠? 에? 미친놈. 어떻게 아무리 조작을 했기로서니 30대 222가 나오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아니 저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예?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의도적으로 이거 뺐을 것 같아요. 저도 중간에도 그런 고민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이거를 어떻게 발표해야 되지? 이거를 빼고 발표하면 안 될까? 그래 고민을 하다가 그냥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개표기 조작만 조작만 없었다면 이렇고, 야 거기에 사전선거 인수까지 미리 셀이 퍼부어 넣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저는 그럼 한 달 동안 계속 데이터 입력하고 각 지역구를 다 분석하면서 이런 결과를 얻어냈는데, 예? 30대 222가 이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숫자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포기를 해야 됩니까? 이 발표하는 거를? 그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지금 시간까지 이거 뭐야 20분이 넘도록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제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30대 222가 맞대니까요. 그러니까 사전선거인수를 부풀리기를 해서 그걸 통에다 어떻게 집어넣었냐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30대 222가 야 난 설명하기 어려워. 내가 그거 증명하기 어려워. 그래서 30대 222는 쑥 빼고 86대 166. 야, 이 정도면 말돼. 딱 뒤집어지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걸 발표한다 그러면 제가 정치인들이 선거 조작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랑 제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여론조사라고 한답시고 한 천몇 명 조사해 놓고 뭐 연령별로 마사지, 지역별로 마사지, 오만 생지랄을 다 해가지고 발표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하고 저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 이거죠. 예? 저는 그냥 있는 대로 발표해요. 이대로. 이렇게 해놓고 지금 걱정은 뭐냐. 심지어 같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숫자를 보고 야 그거 좀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까지가 두렵고 힘들고 했지만 데이터 다 이제 입력을 했고 예? 적어도 선관위에서 저랑 똑같은 데이터를 얘들이 만들어서 따라올라 그러면 뭐 전국 조직을 다 동원하더라도 최소한 1, 2주는 걸린다고 보고 그 사이에 저는 이거를 예? 대대적으로 알려서 뭐가 좀 뒤집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지금까지 했고 지금쯤 정도 되면 예? 정말 영향력 있는 유튜버나 아니면 제 지금 구독자 중에도 기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더 뭐가 허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한두 번이라도 있었으면 저는 열심히 설명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이 데이터에 더 힘을 싣기 위해서 뭔가 역량을 집중했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분들 없어요. 댓글로는 뭐 지지한다 뭐 한다고 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응원을 해 주시지만 정작 이거를 세상에 내놓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주는 데 있어서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뭐라 그래 무슨 유튜버라 그래 그저 하여간 뭐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안 가져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면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표기 조작에서의 이런 쌍봉 그래프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에서 이런 쌍봉 그래프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제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박지원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뭐 황교안 대표님 그 캠프에 있는 분들을 가서 이거를 제가 설득을 해서 이게 좀 세상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탁하기가 싫어요. 왜냐? 제가 이걸 부탁을 한다는 거는 뭔가 이게 여기에 무슨 좀 힘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동의를 하고 이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자기네가 알아서 취재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거지. 적어도 지금 제가 뭐 구독자 100명도 안 되는 분들을 같이 앉혀놓고 막 우리끼리 이게 맞지? 어쩌고 이렇게 쭉 끌고 온 거 같았으면
그런 부탁을 하거나 하는 게 뭐 전혀 알려지질 않았으니까 가능하다고 보지만, 지금은 이 숫자를 놓고 이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내에서조차 저에 대한 평가가 야 너무 극단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어, 여기서 그냥 끝을 낼랍니다. 대통령 선거도 뻔할 걸 뭘. 대통령 선거도 연락이 했니 뭐합니까? 지금 80% 이상 입력을 해서 이제 바로 이어 영상에서 한 80% 입력된 거를 영상으로 찍을 텐데, 아니 그러면 한 50% 60% 갔을 때라도 그거 데이터에 힘이 있고 아 저게 맞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걸 100%꼭 정확하게 맞춰 놔야 거기에 관심을 가질까요? 저는 그 관심을 가질 사람들은 이미 한 처음 포천시가 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계속 뭔가 관심을 보이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은 그냥 저 같은 분들이야, 저 같은 분들. 예? 더군다나 쭉 지금까지 작업 지역구마다 다 해놓은 거를 253개 선거구를 다 봤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예? 저랑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여기에 제 영상을 얼마나 봤을까? 그런 생각을 물론 다른 일에 많이 바쁘시니까. 예? 그러면 254개 선거구를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 한 개 선거구를 설명하는 데서만이라도 영상을 훌로 봤으면 아 얘가 이런 작업을 했고 이렇게 했구나 그런 느낌을 갖고 지금 30대 221을 봤으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은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영상은 일단 찍어 놓고 그나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예? 절대적으로 저는 이걸 마사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마사지를 어떻게 해? 이미 로데이터에서부터 하나 다 예? 심지어 13명 지역구 13명 투표한 지역구까지 숫자 뭐 5, 6, 뭐 1, 2 그 다 넣어가지고 지금 만드는 건데 어디서 뭘 어떻게 마사지를 합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100번 양보해서 개표기 조작 결과만을 가지고 86대 166으로 해야 발표하자. 거기서 제가 만약에 동의를 한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그냥 인정하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4년 내내 주장했던 게 사전선거인수가 부풀려져서 집어넣어져 가지고 그게 민주당 표로 더 넣어져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고, 공박사님 같은 경우도 4년 내내 떠들었고 쌍봉 그래프는 늘 하여간 부정선거 얘기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왔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 86대 166만 싹 드러내놓고 이걸 없앤다? 아, 이거는 설명을 안 한다? 그래서 내일 뭐 내가 그 주변에 같이 하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이게 세상에 알려져서 이게 근거로 사용이 됐든 어떡하든 뭐 약간 기왕 한 거니까 대통령 선거 마무리하는 것까지는 일단 해서 뭐 전 국민이 그 알게 되는 거는 뭐 바라지도 않는 일이고 바랄 수도 없는 일인 거지만, 그 적어도 뭐 검찰이나 이런 핵심 요로에 계신 분들이 윤 대통령님을 포함해서요 제가 만든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영상까지가
이 영상까지가 올라가고 나면 뭐 22대 총선 데이터로 뭔가를 또, 뭐또 나올 수도 있긴 있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작값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지역별 무슨 조작값의 패턴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그 찾는다고 하면 찾아질 것 같기도 하고 하여 뭐 연구는 계속 할 거예요. 근데 막상 다 끝내놓고 나니까 좀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시면서 함께 해주신 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좀 제 능력이 여기까지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숫자에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고요. 그죠?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다는 거 외에는 이거 뭐 엑셀 좀 한다는 분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다 하고 했었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느냐, 예? 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무리 뭐 여기 한 3천 명이 모여가지고 열받고 막 팅팅거리고 뭐 해도 그냥 뭐 잣자 속의 태풍도 아니야. 예? 그리고 저기 시험 한참 준비하다가 시험 딱 끝나는 날 느끼는 느낌이라고 할까? 뭐 그런 느낌입니다. 예? 데이터를 완성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해왔는데 데이터를 딱 완성시켜 놓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결과 그대로 나왔고 오히려 더 크게 나왔고 격차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음, 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마무리는 이제는 뭐 제 역량을 떠난 거니까 그렇다고 이미 저게 황당한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이게 말이야 그러면 지금 또 다 밑에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잖아. 예?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 앞서 영상에서 770 몇만 표를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예. 아닌데. 아, 그건 아직 영상도 안 나왔네. 그 영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뚝뚝 더 떨어지겠죠. 700 몇만 명, 706만 명인가가 제가 조작이 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유,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홀가분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해서 뭐 이런저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해온 뭐 과정도 과정이지만 이 결과를 보고 확신 드신다 그러면 어떻게든 좀 널리 알리도록 해 주십시오. 저야 뭐 시골에 짱 박혀가지고 이거 뭐 예?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좀 같이 이걸 알리는 쪽으로 좀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렇다고 이거 중단하는 건 아니고 약간 대통령 선거 입력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 할 일은 남아 있으니까 뭐 끝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약간 힘을 모아서 좀 우리가 원하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